안녕하세요. 건강엔 채널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 티오피3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신장 손상에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긴 시간에 걸쳐 매우 상세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혹시 평소에 블루베리를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 블루베리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항산화, 항염, 항암, 그리고 당뇨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과일이지만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100%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장에 부담이 커져서 망가질 위험까지 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오늘 영상에서 그 위험성과 함께 더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가 왜 건강에 좋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가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가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입니다. 블루베리 특유의 진한 보라색, 남색 빛깔이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심지어 암과 퇴행성, 뇌질환 예컨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지 수지아이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도 적정량 섭취한다면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눈 건강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특히 안구의 망막과 황반을 보호해 시력 유지, 나아가 황반 변성 예방에 유익하다고도 하죠. 이렇게나 좋은 블루베리라면 만약 매일 먹어도 무조건 이롭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가, 그리고 어떤 체질이나 질환 상태에서 먹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블루베리를 다른 재료와 섞어 스무디를 만들거나 샐러드를 곁들일 때가 있는데 그중 일부가 블루베리와는 상극이라 부를 정도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 티오피3을 꼽아보겠습니다. 또 반대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음식과 더불어 보다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섭취할 수 있는 꿀팁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꾹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먼저 블루베리와 잘못 먹어 문제가 커진 사례로 알려진 두부는 특정 음식과 혼합했을 때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블루베리를 연구한 결과 이 과일이 철분, 미네랄, 칼슘 흡수 등에 관여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복합물이 만들어져 혈류를 막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이나 사례가 극히 일부이고 전 인구 대비 흔한 현상은 아닐 수 있으나 주위에서 나쁠 건 없겠지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 티오피3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 우유나 유제품. 아마 의외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유제품인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식품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루베리와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여러 항산화 성분이 체내 흡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유에는 유당과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 중 카세인 같은 것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몇몇 연구에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나 폴리페놀 성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기대했던 항산화 작용, 염증 완화 작용, 면역 증진 효과가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미량의 침전물이 생겨 신장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거트나 우유에 블루베리를 갈아 스무디를 만들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꼭 좋은 조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유나 요거트를 먹고 23시간 뒤에 블루베리를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띄워서 섭취하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모두 잘 흡수된다는 결론이 여러 논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블루베리 요거트는 시중에 많이 팔리는데 그건 뭐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 제품 중에는 일부가 블루베리 과즙이나 향만 첨가한 것이고 실제로 항산화 성분을 기대할 정도로 블루베리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약간의 과용만 들어있어 색상과 맛을 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직접 생블루베리를 넉넉히 넣어 요거트를 만들어 드시는 경우라면 블루베리 특유의 이 점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가 예민한 분들은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을 겪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장 문제가 이미 있는 분들 중에는 칼슘, 인 섭취를 조절하라는 의사 지침이 있을 텐데 우유와 블루베리를 동시에 섭취하면 체내 칼슘, 인, 그리고 안토시아닌 등등이 얽히면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제품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블루베리를 드실 때만큼은 우유, 치즈, 요거트 등과는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자. 만약 아침에 요거트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오후 간식에 블루베리를 드시고 바로 믹스해서 먹는 것은 피하는 식이 습관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 오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으며 칼륨도 많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소화를 돕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이롭지요. 그런데 오이 블루베리 조합이 왜 나쁘냐 하면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블루베리의 비타민C를 파괴하거나 흡수를 저해한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는 말 그대로 아스코르브산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 속 풍부한 비타민C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소실될 가능성이 크지요.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는 오이의 특정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상극이라고 할 만큼 궁합이 안 좋으니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드시는 분이라면 오이나 오이절임, 피클 등과는 동시에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일 샐러드를 만드실 때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영양학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분리해서 드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혹시 오이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블루베리가 가지는 이뇨, 작용이나 칼륨 함유량,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오이의 요소와 결합해 복합적인 대사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장에 안 좋은 분들은 대사 산물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영양소 흡수 방해와 대사 부산물 증가가 겹쳐 신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진 환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애초에 오래된 민간 전통에서도 오이와 특정 과일은 같이 먹지 않는다고 전해져 오니 주의할 만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육류 소화를 돕고 비타민C, 망간 등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역시 산성과일이며 안에 여러 가지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산성과일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촉진되어 속쓰림이나 위산역류, 심하면 위염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이 같이 들어간 스무디를 즐겨 드시는데 위가 튼튼하거나 젊은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소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노화로 인해 위산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평소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쪽이 약하고 위장까지 안 좋은 분들은 산성 부하가 높아 혈액과 체액의 균형이 흐트러져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파인애플뿐 아니라 레몬, 자몽, 라임, 오렌지 등 다른 산성 과일과의 조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과일 스무디에 이들 과일을 섞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 비율로 하면 괜찮지만
둘 다 신맛이 강한 과일을 과도하게 섞으면 위장에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영양분도 흡수되기 전에 체외로 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로 스무디를 만들려면 산도가 낮거나 중성에 가까운 재료 바나나, 사과, 배 등을 활용하거나 물이나 두유 등과 함께 갈아 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상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 TOP3, 즉 우유 제품, 오이, 그리고 파인애플 같은 산성과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블루베리가 이렇게나 건강에 좋은데 왜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유와 블루베리를 갈아 스무디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오이와 블루베리를 동시에 넣는 습관이 있었다면 건강적 측면에서 큰 이점을 얻지 못했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식습관을 재정비해보세요. 신장이 망가질 정도로 큰 부작용이 흔한 건 아니지만 인체가 예민한 상태이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분들 또는 위가 약한 분들은 굳이 이러한 상극 조합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좋은 걸까요? 블루베리가 지닌 안토시아닌과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최대한 흡수하고 위와 신장, 간에 무리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수칙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블루베리는 될 수 있으면 식사 중이나 식후가 아닌 공복 혹은 간식 시간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다른 음식, 특히 유제품이나 산성, 과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먹으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가장 잘 흡수됩니다. 둘째, 스무디를 만들 때는 물이나 아몬드 밀크, 두유, 견과류, 바나나 등과 함께 갈면 오케이. 단, 우유는 피하자고 앞서 말씀드렸고 산성과일은 양을 최소화하고 맛을 중화하려면 물을 더 많이 넣는 편이 좋겠습니다. 셋째, 신선도와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산화되기 쉬워 상온에 오래 두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소량씩 해동해 드시는 방법도 간편하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에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500g, 1kg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유불급이죠. 적정 섭취량은 하루 한 줌에서 두 줌, 대략 3060알 정도가 무난하다고들 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항산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위나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간혹 특정 질환자가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 의사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산대사나 칼륨 배출에 문제가 있는 신부전 환자 혹은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진 분들은 과일 섭취 전 전문의 조언을 받길 권합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도 무시 못하고 일부 영양소가 대사 중에 신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심각한 신장 환자는 무조건 의료진과 상의가 우선입니다. 이상, 블루베리가 왜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상극 음식 TOP3로 우유, 오이, 파인애플 기타 산성과일을 꼽은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블루베리는 무조건 몸에 좋으니 아무거나 막 섞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인식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상극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도 방해되고 심하면 신장이나 위장, 혈관까지 부담을 주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끝으로 블루베리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1. 가능한 신선한 블루베리를 선택하거나 냉동 블루베리를 적절히 해동해 먹기. 냉동 블루베리를 꺼낸 뒤 전자레인지, 고온에서 갑작스럽게 녹이지 말고 자연 해동하거나 냉장고에 옮겨 서서히 해동시키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단독 섭취 또는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먹기. 바나나, 사과, 배 또는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과 함께 섭취하면 각각 부족한 영양소를 상호 보완해주고 서로의 흡수를 해치지 않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강화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나 두유, 아몬드 밀크, 오트밀크 등에 블루베리를 갈아 넣으면 스무디로 마시기에도 그만입니다. 사무유 등 유제품과는 최소 23시간 간격, 오이와는 30분 이상의 간격 두기. 만약 꼭 오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고 싶다면
블루베리를 빼거나 오이를 빼세요. 굳이 둘을 같이 드실 이유는 없겠지요. 사블루베리의 양은 하루 3060알 정도면 충분. 과도하게 많이 먹는다고 더욱 건강해지는 건 아니며 오히려 당분과 칼로리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적당량을 드시면서 전체 식단 칼로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혈액순환과 당뇨 예방을 위해 꾸준히 먹되 운동과 병행. 난 블루베리를 먹으니 당뇨나 혈관 질환이 예방될 거야 라고 방심하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드시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안토시아닌의 작용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 TOP3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신장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과 상극 음식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모르고 블루베리를 우유와 갈아 마셨다면 또는 오이와 파인애플을 함께 넣어 샐러드를 드셨다면 앞으로 습관을 바꿔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지키면 블루베리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면서 항산화, 항염, 항암, 심혈관 보호, 눈 건강, 그리고 당뇨 예방까지 폭넓은 효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유익했다, 도움이 되었다 생각이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믿을 만한 연구, 자료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찾아오는 건강엔 채널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블루베리 즐겨 드시는 분들이나 건강 관리를 고민 중인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